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에 어울리는 퍼장식 벨벳 토트백을 함께 떠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벨벳 실을 가지고 탄탄하고 두터운 무늬뜨기를 해서 가방 모양이 짱짱하게 잡히도록 했고요. 그 위에는 인조 퍼실을 써서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폭닥폭닥한 겨울 실들을 썼더니 포근한 터치감이라서 가방을 들 때마다 기분도 좋고 겨울 느낌도 물씬 납니다. 무늬뜨기 부분의 높이를 살짝 다르게 떠봤는데요. 벨벳 실 두 볼로 뜰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뜨면 이렇게 세로가 더 긴 가방이 되고요. 살짝 가로가 더 긴 형태, 그리고 거의 정사각형 모양까지 다양하게 떠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 퍼 부분의 높이도 조금씩 다르게 넣어줬거든요. 차분한 느낌부터 발랄한 느낌까지 각각의 가방이 느낌이 다르게 나와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골라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금속 발이 있는 가방 바닥을 썼기 때문에 세워놨을 때 힘이 있고 처진 걱정이 없습니다. 손잡이는 벨벳 실로 떠서 이렇게 퍼 부분을 가리지 않고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해 줬고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떠봤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오늘 모두 배워볼게요. 재료는 벨벳 실 2볼, 인조 퍼 실 1볼 필요합니다.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7호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원형 가방 바닥을 사용할 건데요. 가로는 18cm, 세로는 8cm이고요. 구멍이 42개인 바닥입니다. 그 밖에 단수 표시링 몇 개랑 가위와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요 실들로 만들 수 있는 가방 사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요 벨벳 실 2볼로는 이렇게 가방을 봤을 때 여기 손잡이 뜨고 나면 여기 벨벳 실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높이가 15cm 살짝 넘는 데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퍼 부분은 8에서 8.5cm까지 높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만들고 싶은 사이즈 정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사용할 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실 모두 이렇게 털이 있는 실이죠. 벨벳 실은 털이 짧기 때문에 코를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퍼 실은 코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주 애를 먹는 그런 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뜰 가방이 모양 잡기나 뜨개 기법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바로 사용하는 실 때문에 초보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가방이 되겠습니다. 꼭 이런 실의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뜨기 시작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퍼실은 큰 단점은 있는 반면에 예쁘게 못 뜨더라도 표시가 잘 안 난다는 장점이 또 있으니까는요. 오늘 저랑 차근차근 같이 한번 떠볼게요. 그리고 벨벳 실, 퍼 실 모두 털 빠짐과 털 날림이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주변에 털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특히 실을 잘랐을 때 그리고 바느질 할 때 많이 빠지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작업할 때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가방 손잡이부터 떠놓고 시작합니다. 손잡이를 뜨고 남은 실 안에서 뜰 수 있는 높이만큼 가방을 떠줄 거예요. 손잡이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떠서 나중에 가방에 꿰매줍니다. 요거는 짧은 뜨기로만 떠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손잡이고요. 지금은 요거 뜨는 법 우선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모양의 손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요 모양은 원통 안에 여기 속이 조금 더 차 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잡았을 때 짱짱하고 모양도 조금 더 단정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뜨는 방법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데 여기 벨벳 실의 특성상 코를 구분하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짧은 뜨기로 만든 버전으로 가방에 달아줄 거고요. 요거 말고
요 모양 한번 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뜨는 법이 있으니까 거기로 점프하셔서 먼저 이 손잡이 2개 다 뜨시고 다시 가방 바닥 기초단 뜨는 부분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가락에 실을 걸고 꼬리실이 어느 정도 남도록 잡아주시고요. 자, 바늘 뒤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감아서 고리 만들고 실 걸어서 통과. 방금 만든 거는 매듭으로 쓸 거니까 꽉 묶어 주시고요. 자, 이제 사슬 6개로 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슬은 너무 느슨하지 않게 떠주세요. 하나, 둘, 6. 이제 짧은뜨기를 떠줄 텐데요. 자, 우선 사슬 하나로 기둥코 먼저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슬, 여기 바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슬부터 뜨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뒤집어서 코산에다 떠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사슬 모양들이 보이고요. 뒷부분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코마다 이렇게 뒤에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사슬에 코산부터 찾아서 짧은뜨기. 짧은뜨기도 너무 느슨하지 않게 떠주세요. 첫 단 다 뜨셨으면 이제는 사슬 하나 만들어서 또 기둥코 올려주시고요. 편물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방금 기둥코 올라간 자리에 다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제는 여기 코머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너무 느슨하지 않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완성했던 이 첫 단 포함해서 7단이 될 때까지 쭉 짧은뜨기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7단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핸들 손잡이에서 봤을 때 여기 원통형 핸들 시작하기 전에 양 끝에 이렇게 납작한 부분 있죠? 이 부분 떠준 거거든요. 여기 7단 뜬 다음에는 여기 실제로 원통형이 될 부분 여기를 25cm 더 짧은뜨기로 떠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7단 떴던 데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놓고 자, 그리고 기둥코 올리고 여기 다시 짧은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계속 하셔서 여기서부터 표시링 있는 데서부터 재었을 때 25cm가 되는 지점에서 멈춰 주시면 되겠죠? 그때까지 뜨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여기 표시링에서부터 25cm가 되도록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방금 여기 손잡이에서 이 둥근 부분 25cm 뜬 거잖아요. 이제는 반대편에 여기 납작한 부분 떠줄 차례입니다. 또 짧은뜨기 7단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방금 뜬 단에 여기 코 밑에 이렇게 표시링 하나 걸어주고 또 짧은뜨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7단 뜨고 다시 만날게요. 자, 7단 다 뜨셨으면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쭉 실 빼서 잘라주세요. 실 남기고 잘라준 다음에 빼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들었던 사슬이 매듭이 될 수 있게 쭉 잡아당겨서 사슬이 작아지게 해주시고요. 요 꼬리실부터 정리하고 다음 작업할게요. 돗바늘에 꿰어서 편물 사이사이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실 정리가 끝났으면 여기 표시링과 표시링 사이 부분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바늘로 돗바늘로 감침질로 연결해 줄 겁니다. 자, 먼저
감침질에 쓰일 실을 이렇게 따로 잘라서 1m 길이로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바느질을 어디에 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편물 보시면 오목한 가로선과 볼록한 가로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선상에 바늘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 끝에서 한 코씩 들어와서 그 자리에 바늘 넣어요. 그래서 오목한 선 보시면 끝에서 한 코 들어와서 여기 바늘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반대편에는 또 여기겠죠? 그리고 볼록한 부분도 끝에서 한 코 들어와서 여기 반대편도 한 코 들어와서 이렇게 바늘 넣게 됩니다. 자, 그럼 감침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잘라서 준비했던 실은 돗바늘에 끼워놨고요. 우리 시작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표시링 있는 선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 선을 쭉 따라서 내려왔더니 끝에서 한 코 들어온 자리 여기에 바늘 들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감침질 할 때 요 면에서 이렇게 바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면의 뒤쪽 여기에서 그 다음에 지금 표시링이 있는 자리는 요 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 들어갈 거예요. 표시링은 이제 빼주고요. 이렇게 실 통과시킵니다. 끝까지 통과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반대편에 꼬리실이 좀 남도록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멈추시고 방금 바늘 들어갔던 자리 그리고 바늘 나왔던 자리 한 번 더 통과시킬게요. 그리고 양쪽 실을 같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오므려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같은 자리로 빼내줍니다. 끝부분이니까 좀 튼튼하게 몇 번 왕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코로 이동할게요. 자, 방금 여기 꼬리실 나온 요 라인을 이어준 거니까 다음 라인 여기 있네요. 여기에 한 코 바깥에서 한 코 들어와서 그리고 반대편은 이렇게 바늘 넣어 보시면 바로 짝이 찾아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당기시는데 우리 지금 원통형 손잡이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게 이어지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잡아당기실 때 이렇게 살짝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옆면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정리하면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실 때 살짝 눌러주시고 자, 다음 또 해볼게요. 다음 자리 찾아서 바늘 넣으시고 쭉 빼내시면서 원통형이 되도록 정리합니다. 똑같이 쭉 끝까지 감침질 하시고요. 여기 표시링 있는 데까지 입고 다시 만날게요. 자, 표시링 있는 곳까지 모두 이어줬습니다. 아까 첫 부분처럼 여기는 방금 꿰매준 자리를 여러 번 또 왕복해 줄게요. 튼튼하게 왕복해 줍니다. 자, 이제 남은 꼬리실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꼬리실은 여기 원통 안에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공간 안으로 바늘 살짝 넣으셔서 먼 쪽에서 한번 이렇게 바늘 빼내주세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윗부분에서는 조금만 이동해서 아래쪽에서 바늘 넣으시고 원통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넣으셔서 멀리 가서 바늘 빼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금만 바늘땀 생기게 가까운 데 넣으시고 좀 멀리 가서 이렇게 실 빼내주세요. 자, 이제 실을 잘라줄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실을 바싹 잡아당기시고 편물에서 최대한 가깝게 주의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실이 안쪽 공간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동일하게 반대편에 있던 꼬리실도 감춰주세요.
자, 이렇게 가방 손잡이가 완성됐고요. 여러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이 손잡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렇게 손잡이 2개 다 완성하신 다음에 가방 바닥 기초단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방 몸판을 뜨기 시작할게요. 저는 가방 바닥을 쓸 거라서 이 가방 바닥에 대고 코를 만들어서 뜨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사용할 가방 바닥은 가로는 18cm, 세로는 8cm, 그리고 구멍이 42개가 뚫려 있는 바닥입니다. 이 구멍에 골고루 코를 배분해서 총 70코를 만들어서 뜰 거예요. 자, 구멍마다 뜰 코의 개수를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타원형의 둥근 부분에는 코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 직선 부분은 적게 들어가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다른 사이즈의 바닥을 쓰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에 맞게 코수를 계산하시고 그 코를 이런 식으로 직선과 둥근 부분 생각해서 배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판 보시면 겉쪽 면과 안쪽 면 구분이 있어요. 자, 이거 잘 보시고 저희는 겉쪽 면을 보고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위치는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발 있는 곳 위에 있는 구멍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왼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늘은 겉쪽에서 안쪽 면을 향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실 걸어 오겠습니다. 실 걸어 와서 구멍 바깥쪽으로 내옵니다. 그리고는 지금 시작 부분이니까 매듭을 하나 지어주고 넘어갈게요. 꼬리실 있죠? 꼬리실 가지고 바늘 앞쪽에서 이렇게 덮어서 뒤쪽으로 감은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다시 가져와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실 감아서 바늘에 있는 고리 2개 모두 통과. 자, 그리고는 이 꼬리실을 살살 잡아당기면 뒤에 사슬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매듭이 지어지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방 바닥에 코를 쭉 만들어서 70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모두 짧은뜨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사슬로 기둥코 하나 세워둔 셈이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구멍에 다시 바늘 넣으시고, 자, 근데 바늘 넣어 보시면 여기 가방 바닥은 딱딱하고 구멍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바늘이 이렇게 제어가 쉽지가 않아요. 자, 왼손이 실 거는 거 도와주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실 걸고 나올 때도 이렇게 짧게만 갖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구멍과 가방 바닥 끝선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요 길이만큼 이 짧은뜨기 다리 길이를 늘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길게 빼옵니다. 너무 길게 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요렇게 짧은뜨기 한 코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코부터는 여기 있는 꼬리실 정리하면서 뜰게요. 자, 다음 구멍에 바늘 이렇게 넣으셨을 때 꼬리실이 여기 바늘에 이렇게 걸쳐지도록 뜨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 걸어서 나오시고요. 설명드린 대로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게끔 쭉 길게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2코 떠졌네요. 첫 번째 코는 꼭 2코처럼 생겼지만 요거 한 코였습니다. 한 코, 한 코. 그래서 다음은 2코를 뜨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음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또 같은 구멍에 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더 해줍니다. 자, 다리 길이를 어느 정도 쭉 빼서 떴더니 여기 가방 바닥 끝선 바로 위에 이렇게 코머리가 정렬이 딱 되고 있죠. 너무 띄워줘도 안 되고요. 너무 또 타이트하지도 않게 이렇게 적당하게 바닥선 바로 위에 이렇게 코머리가 나오도록 다리 길이 조절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참고하셔서 꼬리실 꼭 정리해 가시면서 구멍마다 코 개수 확인하시고 짧은뜨기를 70코 만드신 다음에 저랑은 여기서 만날게요. 자, 70코 다 잡아 주었고요. 자, 그러면 첫 코에 빼뜨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이렇게 최대한 작게 되도록 실을 바싹 잡아당겨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단 뜰 차례인데요. 첫 번째 단은 모두 짧은뜨기입니다. 그래서 사슬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요 기둥코도 작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기둥코 올린 이 첫 코 그대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뜬 이 첫 코에는 여기 표시링 하나 걸어 줄게요. 자,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표시링 잠깐 빼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단은 겹 짧은뜨기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우리 1단에서 떴던 짧은뜨기 코 잠깐만 볼게요. 우리 보통 짧은뜨기는 이 코머리 밑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뜨잖아요. 겹 짧은뜨기는 이 밑에 있는 이 코 몸통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바늘 넣어 보시면 공간이 있어서 바늘 들어가요.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하는 게 겹 짧은뜨기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떠볼게요. 자, 지금 빼뜨기에서 나와 있는 여기 첫 코 보이시죠? 요 짧은뜨기 몸통 아래쪽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걸어 오시는데 이번에도 이 아랫단의 짧은뜨기를 완전히 감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리를 길게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그리고 바로 다음 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바늘 한 번 더 넣어서 겹 짧은뜨기 하나 더 해줄게요. 다리를 길게 들이신 상태에서 짧은뜨기. 자, 그리고 방금 같은 자리에 겹 짧은뜨기 2개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뜬 코, 첫 코에 다시 표시링 하나 걸어주고 가겠습니다. 자, 겹 짧은뜨기 2개 하고 나면 자, 다음 코 여기 있는데요. 다음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다음 코에 겹 짧은뜨기 몸통 아래에 바늘 넣어서 겹 짧은뜨기 2개 해줄게요. 하나, 둘. 자, 그리고 또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겹 짧은뜨기 2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마무리할 때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 건너뛰고 겹 짧은뜨기 2개. 자, 이제 거의 두 번째 단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방금 겹 짧은뜨기를 이 코에 해주고 나니까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남아있고 이제 그 다음은 여기 두 번째 단에 첫 코가 나왔네요. 자, 근데 마지막 짧은뜨기는 지금 겹 짧은뜨기 2개 했으니까 건너뛸 차례죠. 그래서 이건 뜨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3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늬뜨기가 시작되는데요. 짧은뜨기를 계속 하시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도 바늘 넣는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설명드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자, 코가 잘 보이게끔 다른 실로 뜬 샘플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뜨고 계신 벨벳실 편물하고 비교해 가면서 봐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 단에서 떴던 겹 짧은뜨기 보시면 이렇게 2코씩 한 쌍으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요 첫 번째 코는 뜨지 않고 건너뜁니다. 여기 그래서 왼쪽 코에 코 몸통 보시면 V자 있잖아요. 그 V자 중에 왼쪽 사선에 이렇게 바늘 넣게 됩니다. 왼쪽 사선 이렇게 바늘 넣게 되고요. 동시에 바늘을 넣어줘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요 겹 짧은뜨기 할 때 아랫단에 있던 짧은뜨기 중에 뜨지 않고 건너뛰었던 코 있죠? 여기 아래에 숨어 있는 거 보입니다. 요 짧은뜨기에 코머리에 이렇게 바늘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코도 겹짧은뜨기 사이에 살짝 숨어 있고 코머리는 아예 얘한테 많이 가려져 있죠. 근데 몸통 먼저 찾으시면 코머리는 몸통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바늘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명드렸던 여기 왼쪽 사선 바늘 넣고 그리고 방금 찾은 코머리에 짧은뜨기 코머리에 이렇게 동시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벨벳실로 한번 떠볼게요. 자, 첫 코 보니까 여기 첫 코 걸려있는 겹짧은뜨기 옆에 같은 자리에 떠진 겹짧은뜨기 이렇게 한 쌍 보이시죠? 이 중에 왼쪽에 뜬다고 했습니다. 자, 표시링부터 빼주고요. 자, 왼쪽 겹짧은뜨기에 왼쪽 사선에 바늘 넣으시고 여기 아랫단에서 뜨지 않았던 짧은뜨기 코머리에 이렇게 바늘 넣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바늘 걸려 있는 곳과 초코 자리가 좀 많이 멀죠. 그래서 많이 당겨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잡아당겨 주신 상태에서 실 걸어 나오실 때 충분히 다리를 길게 이 정도 충분히 길게 빼주시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넣으셔서 또 쭉 다리를 여유 있게 빼주신 다음에 또 짧은뜨기. 자, 방금 두 코 떴죠? 여기 첫 번째 코에 다시 표시링 하나 걸어 줄게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또 겹짧은뜨기 두 개, 요 한 쌍을 만났네요. 똑같이 오른쪽 거는 건너뛰고 왼쪽 사선에 바늘 넣으시고 아랫단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다리를 쭉 길게 빼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두 개가 한 쌍일 경우에 왼쪽 코에만 항상 작업해 주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걸어서 뜨는 이 사선이 나중에 무늬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여기 3단 마무리하고 4단 시작하는 부분 다시 또 설명드릴 테니까 3단 마무리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에 마지막 짧은뜨기 한 쌍을 두고 있습니다. 자, 시작코 만났네요. 자, 빼뜨기나 기둥코 없이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요거 표시링 빼놓고 자, 3단과 같이 4단도 여기 만난 한 쌍의 짧은뜨기 중에 왼쪽 사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아랫단에서 뜨지 않았던 코가 여기 우리 길게 떴던 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자, 이 코에만 두 개의 코가 떠져 있고요. 이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갔던 코 보이시죠? 여기 코머리에 이렇게 바늘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바늘 넣고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첫 코에 표시링 또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같은 자리에 또 짧은뜨기 하나 더. 똑같이 계속 쭉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3단에서 했던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뜨시는 거거든요. 자, 이 무늬뜨기를 원하는 높이까지 뜨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빼뜨기 없이 사선으로 이렇게 가방에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서 멈춰야 될지 알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첫 코에 표시링을 걸어줬습니다. 가방은 요렇게 자라날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조금만 더 뜨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런데 가방 여기 키가 너무 많이 커지기 전에 라벨 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 이쯤 뜨셨을 때 라벨 달고 나머지 높이
계속 떠주셔야 합니다. 너무 높아지고 난 다음에 라벨 달기 좀 어렵거든요. 그것만 참고하셔서 원하는 높이까지 쭉 무늬 뜨기 하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높이가 13cm 되도록 무늬 뜨기 계속하고 돌아왔고요. 마지막 코까지 뜬 상태입니다. 자, 첫 코 표시링이 많이 이동했죠? 요거 빼주고 첫 코 자리에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두 코 중에 왼쪽에 우리 늘 안 뜨던 코에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꼬리실을 어느 정도 되게끔 남겨주고 실 잘라주고요. 쭉 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슬이 매듭이 되도록 당겨줍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돗바늘에 끼워서 편물 안쪽으로 숨겨주고 지나갈게요. 충분히 숨겨졌으면 꼬리실 잘라주고요. 자, 이제 윗부분에 퍼 장식을 떠주겠습니다. 자, 퍼 부분을 뜨기 시작하기 전에 여기 실에서 이렇게 나중에 가방 손잡이를 꿰맬 실을 따로 잘라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저는 4m 잘라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실 따로 잘라 두고요. 이제 뜨기 시작해 볼게요. 자, 윗부분의 퍼 부분은 단순하게 짧은 뜨기로 계속 떠줄 건데요. 그런데 뜨는 방향을 바꿀 거예요.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떠나갈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퍼실로 짧은 뜨기를 해보니까 앞면보다 뒷면이 더 털이 풍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더 예쁘게 뜨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서 뜨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첫 코는 방금 우리 매듭 지었던 여기 코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안쪽에서 뜨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뒤집어서 이렇게 바늘 넣어서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 가져오셔서 꼬리실 어느 정도 남기고 똑같이 바늘에 이렇게 실 걸어서 안쪽으로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한번 매듭을 짓고 시작할게요. 꼬리실 가지고 실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주시고 실 앞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신 상태에서 실 걸어서 고리 두 개 모두 통과. 쭉 잡아 당깁니다. 꼬리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실을 정리해 가면서 뜨면 되겠습니다. 자, 고리를 이제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첫 코에 표시링 하나 걸어 줄 거예요. 그런데 뜨고 나면 코를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뜨기 전에 표시링을 먼저 걸어 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고리를 살짝 크게 해주고요. 표시링 가지고 오셔서 방금 바늘에서 뺀 고리 있죠? 고리를 모두 감싸서 이렇게 고리 사이로 넣는 게 아니라 고리 두 가닥을 모두 이 표시링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다시 바늘 끼워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첫 코 뜨시면 첫 코에 표시링 걸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기둥코 올라간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 뜨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는 턱이 약간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잘 찾아서 코가 잘 안 보이실 때는 앞쪽에서 확인하시고 뜨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꼬리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쭉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 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은 쭉 한 코에 하나씩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짧은 뜨기 한 바퀴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이 퍼실은 방금까지 쓰시던 이 벨벳 실에 비해서 더 굵은 느낌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뜨다 보면 느슨하게 떠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방으로 뜨는 거니까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하지 않게 떠주셔야 돼요. 실제로 퍼실을 잘 보시면 아주 굵어 보이지만 털 뒷부분에 이렇게 심지 실이 보이실 거예요.
요 심지실은 그렇게 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7호 바늘로도 뜨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우리 떴던 벨벳실에 여기 코 크기 있잖아요. 그 비슷한 코 크기로 떠지도록 신경 써서 떠주시고, 너무 타이트하게 뜨실 필요는 없어요. 심지실이 가늘다고. 그러면 나중에 코 찾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쭉 짧은뜨기 하시고 첫 단 마무리 할 때 다시 돌아올게요. 자, 퍼 부분 첫 단 다 뜨고요. 첫 코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하기 전에 이 퍼실의 특징에 대해서 또 얘기 좀 할게요. 이제 2단부터는 코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코 모양을 보고 바늘 넣어서 뜨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자, 이제부터는 손으로 이렇게 손의 감각으로 코를 찾아서 떠주셔야 합니다. 요렇게 뜬 거 만져보시면은 안에 심지실이 만져지실 텐데요. 디귿자를 꼭 그릇처럼 요렇게 엎어놓은 모양이 만져지실 거예요. 그 중에 위에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바가 저희가 떠야 할 코 머리입니다. 거기다 뜨시면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눈으로 코를 확인하고 뜰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게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할만하다 하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 코에 빼뜨기를 하지 않고 또 빼뜨기나 기둥코 없이 이제 나선형으로 쭉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코 자리에 바로 짧은뜨기 할 겁니다. 자, 첫 코 뜰 차례니까 아까 알려드린 대로 첫 코에 미리 링을 걸어 놓을게요. 우리 표시링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요걸로 고리 2개 전체에 이렇게 고리에 걸고 바늘을 다시 실에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코 뜨면 첫 코 자리가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늘 넣는 위치는 아까 꽂아뒀던 여기 링이 걸려있는 여기에 딱 꽂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첫 코에 짧은뜨기 할게요. 자, 방금 짧은뜨기 한 거 옆에 코 요렇게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쭉 코머리 찾아서 바늘 넣으시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퍼 부분 뜨는 게 좀 까다로운 것이,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 다음 단에서 이렇게 손으로 코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너무 느슨하게 뜨시면 가방 윗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텐션으로 떠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코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코수가 맞게 올라가고 있는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퍼실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틀리게 떠도 표시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심각한 수준으로 막 가방이 벌어진다, 아니면 여기가 너무 오므라든다, 그런 거 아니면 한두 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텐션 유지하시면서 쭉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퍼 부분까지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시작코 표시였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코에 빼뜨기를 해주고 매듭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사슬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적당히 남기고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실 빼서 매듭 지어줍니다. 자, 이제 이 꼬리실은 돗바늘에 꿰어서 편물 안으로 숨겨주시고요. 이제 손잡이 달아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가방 손잡이를 달아줄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왔는데요. 자,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건가 하면 여기 가방의 중심선을 먼저 찾아줍니다. 가방 바닥을 보시면 여기 직선 구간에 코가 한 코짜리가 3개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 중간 이 코가 딱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에서 쭉 올라와서 중심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점으로부터
각각 6.5cm씩 떨어져서, 그래서 손잡이 사이의 간격이 총 13cm가 되도록 이렇게 양 끝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잡이는 어떻게 달아주냐면, 우리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달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뒤집어서 여기 납작한 부분과 원통형이 만나는 요렇게 생긴 부분이 가방 안쪽 면에 붙어서, 저희가 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평평한 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방 윗선에 여기 지금 평평한 부분과 원통이 만나는 부분이 가까이 있으면 사용하면서 자꾸 이렇게 미운 부분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 여기 만나는 부분을 가방 윗선에서 일정하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위치 잡아서 임시로 가방 손잡이를 고정해 놓고, 아까 잘라놨던 실 있죠? 퍼실 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꿰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임시 고정을 좀 하고 돌아올게요. 자, 손잡이를 임시 고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은 벨벳실로 이렇게 시침질 하듯이 임시 고정을 해왔거든요. 양쪽 모두 벨벳실로 이렇게 고정을 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퍼실 바느질용으로 4m 남겨둔 거 있죠? 요거 4등분해서 가져오셔서 바느질 해 보겠습니다. 바느질에서 다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요 퍼실로만 하시면 요 부분에다 대고, 저희가 바느질 하니까 여기 겉쪽에서 표시가 나지 않게 요 실로만 잘 바느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예시로 한번 한 가지 모양으로 달아볼게요. 자, 저는 어떻게 달아줄 거냐 하면, 퍼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작은 선이 생기게끔, 가로선이 생기게끔 이렇게 달아주고요. 아래쪽은 그대로 홈질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손잡이에서 평평한 면과 원통 시작되는 부분, 그 중에 한 단 아래쪽 여기에서 왼쪽 끝에 여기 한 코 들어온 자리,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바늘 넣어서 빼줍니다. 꼬리실이 15cm 정도 남도록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바늘이 나오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당기다 보면, 뒤집어서 보면 퍼 부분에 바늘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우리 퍼실 보면 여기 심지 있죠? 심지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늘땀이 되어버리면 표시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실 때 심지 부분이 겉쪽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털 부분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살살 정리하면서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바느질이니까 힘을 받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잘 꼭 당겨줍니다. 너무 확 잡아당기시면 바느질 자국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늘땀이 안 보이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털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충분히 당겨졌네요.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서 지금 나온 곳에서 수평으로 이동해서 여기 손잡이에서 너무 끝쪽이 아니라 한 코 들어가서 여기서 바늘 넣어서 또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동일하게 해서 아랫단까지 쭉 해볼게요. 자, 이제 다음 바늘 넣을 자리를 보니까 여기 손잡이 아랫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쭉 홈질할 거니까요. 바늘땀을 어느 정도 길게끔 이렇게 바늘땀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게 떠주니까 바로 반대편으로 도달했네요. 이제는 여기 옆쪽에 했던 그대로 이렇게 바늘땀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가로로 이어줍니다.
자, 이제 처음 들어갔던 자리와 대칭인 자리 근처까지 왔네요. 여기 처음 들어갔던 바늘 대칭인 부분으로 이렇게 꺼내주겠습니다. 바늘. 자, 이제 우리 요 부분 원통형인 부분도 여기 가방에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도록 조금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자, 여기서 이 위쪽을 향해서 직선으로 바로 가방 윗선과 가까운 곳까지 이렇게 바늘 넣어주고, 그리고 바늘 다시 넣어서 반대편에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원통형 부분도 양쪽으로 이렇게 가방 퍼 쪽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꼬리실과 지금 남아있는 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실을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서 시작 부분 실과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시작 부분 실과 만났으면 이 둘을 묶어줄게요. 심지실도 미끄러운 편이기 때문에 2번 묶어줄게요. 자, 그리고 남은 꼬리실은 여기 편물 사이사이 숨겨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똑같이 이쪽 반대편도 위치 잡아서 가방 손잡이 모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방 손잡이 위치 잡을 때 한쪽 면에 이렇게 위치 잡으셨으면 이렇게 윗면이 겹쳐지게 두시고 요거를 참고해서 그대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다시 재서하면 조금 위치가 어긋날 수 있으니까 이쪽 반대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 손잡이까지 고정해 주시고 나면 완성인데요.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자석 단추 같은 거 달아주셔도 되는데, 자석 단추 다실 때는 이런 퍼실이 아니라 일반 바느질 실로 다시면 되고, 그때 주의하실 거는 심지 실이 있잖아요. 그 실 사이를 잘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자석 단추가 떨어지지 않겠죠. 그거만 참고하셔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퍼 장식이 있는 벨벳 토트백 한번 같이 떠봤는데요. 여러분 예쁘게 완성하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뒷부분부터는 손잡이 원통 뜨기 버전 그 설명이 이어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기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자, 짧은뜨기로만 떴던 손잡이 말고 원통형으로 아예 뜨는 그 손잡이 한번 같이 떠볼게요. 이렇게 털이 없는 실로 코가 잘 보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손가락에 실을 걸고 매듭 하나 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슬 6개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6. 자, 그리고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편물 살짝 뒤집어서 방금 만든 사슬 말고 그 다음 사슬부터 해서 짧은뜨기 6개를 코산에 떠줍니다. 뒤편에 있는 코산에 짧은뜨기 6개 해주세요. 자, 이제는 사슬 하나로 기둥코 올리고 편물 뒤집습니다. 자,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뜨기 6단 더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단 포함해서 짧은뜨기 단이 모두 7단이 될 때까지 짧은뜨기 하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 7단 다 뜨고 나면 원통형을 만들어서 뜨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편물을 요렇게 말아줍니다. 요렇게 하고 나면 7단에서 떴던 첫 코가 바늘과 가까워졌죠? 요렇게 바늘 이 방향으로 넣으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통형이 되죠? 자, 이제 원통형으로 이제 뱅글뱅글
떠 나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바늘 넣는 위치가 일반 짧은뜨기와 달라서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짧은뜨기 코 생긴 거 보시면 앞쪽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따은 모양 코 몸통이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따은 모양으로 이렇게 코 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원통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짧은뜨기 앞면이 아니에요. 우리 이 짧은뜨기의 뒷면이 이렇게 손잡이에 겉이 되도록 떠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뒷부분은 짧은뜨기 뒷부분은 한글 자음 치읓처럼 생긴 모양이 있죠.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바 말고 두 번째 이 가로선 여기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빼뜨기 한 여기 코 바로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드린 가로선 보이시죠? 첫 번째 가로선 말고 두 번째 여기에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서 실 끌고 나오시고요. 짧은뜨기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여기 보시면 이번에 6개를 뜨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에 있는 요 가로선이 작아지기 때문에 뜨면 뜰수록 더 작아져서 요거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방금 뜬 거 살짝 풀어줄게요. 그리고 빼뜨기 한 것까지 풀어주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떠야 될 가로선 두 번째 거 여기 보입니다. 여기에 링 하나 걸어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 편물을 이렇게 말아서 첫 코에 이 방향으로 바늘 넣고 자, 빼뜨기 그리고 빼뜨기 한 코 여기 바로 오른쪽에 딱 보시면 요 가로선 보입니다.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자, 바늘 넣는 위치만 다르고 계속 짧은뜨기예요. 계속해서 가로선 찾아서 그리고 마지막 코에 오면 자, 만약에 요 링이 없었다면 좀 찾기 어려운 모양이었겠죠? 그래서 링 표시해 둔 거였고요. 이제부터는 동일한 텐션으로 뜨시면 저렇게 찾기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첫 번째 거 여기 다시 쭉쭉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또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벨벳실로 뜨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가로선을 찾는 게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하지만 뜨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 손잡이 자체가 보시면 안쪽이 조금 차 있는 모양 때문에 이렇게 폭닥폭닥하고 좀 힘이 있는 그런 손잡이가 되니까 꼭 한번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쭉 반복하시고 25cm 요 원통 부분만 25cm가 될 때쯤에 저랑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저는 요 정도 길이까지만 뜨고 마무리하는 법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길이가 25cm 정도 될 때까지 뜨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부분에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원통 뜨고 있잖아요. 자, 끝부분에도 이 납작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자,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면 원통이 시작되고 납작한 부분이 끝났던 이 부분 요렇게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칭점을 하나 잡아주세요. 저는 여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뜨던 가로선 거기다가 하나 꽂아 둘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파이럴로 원통을 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오다가 지금 이 부분을 만나면 이제는 다시 이쪽 원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편물 뒤집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뜨면 이 부분이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이 점을 잡을 때, 대칭점을 잡으실 때 보시면 이 지금 이 제가 쓰고 있는 실은
조금 여기 코를 주르륵 따라가 보면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코의 모양을 찾아서 대칭점을 찾다 보면 막 뒤에 가고 이러거든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모양대로 원통 모양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벨벳실은 아마 이 돌아가는 게 좀 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아직 요 점까지 약간 원통 덜 떴네요. 자, 표시된 데까지 가야 하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가로선에 떠주고요. 자, 이제 표시된 데 도착했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 가로선에 뜨는 게 아니라 원래 코머리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코머리가 손잡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로선 이 위에 있는 요 지금 짧아져 있는데요. 요 가로선이 코머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접혀 있는 걸 살짝 꺼내어 주시면 이렇게 다운 모양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코머리 사슬에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거는 빼주고요. 자, 이제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사슬 하나로 기둥코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왔던 방향으로 돌아갈게요. 방금 기둥코 올린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야겠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시고요. 이제는 이 두 번째 가로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기 코머리에 짧은뜨기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코머리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6코 뜨고 나면 한 단 다 뜨고 온 거죠? 계속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또 기둥코 하나 올리고 또 편물 뒤집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한 단 떴죠? 짧은뜨기. 요거 포함해서 7단 떠주시면 되죠? 그래서 7단 짧은뜨기 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7단 다 뜨고 돌아왔고요. 그러면 이제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꼬리실 남기고 실 잘라줍니다. 자, 실 이렇게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만든 사슬이 매듭이 되도록 조여주세요. 그리고 꼬리실들을 여기 편물 사이사이 숨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손잡이 2개 만드신 다음에 다시 가방 바닥 기초단 구간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